안녕하세요, 소희규린입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운 버전의 영화 같은 브이로그 촬영 팁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해서 놓치기 쉬운 기본적인 촬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유튜브나 클래스에서 여러 번 설명드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기본적이고 작은 요소들이 모여서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브이로그를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 설정 방법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설정 부분은 가지고 계시는 카메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 카메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동영상 모드로 다이얼을 맞춰 놓으시고 메뉴에 들어가서 파일 형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FHD 1920, 1080 크기 혹은 4K 3840, 2160 크기로 설정하시면 돼요. 해상도는 여러 개의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픽셀의 개수를 나타내는데요. 저는 대부분 4K로 촬영하는 편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의 사양이나 가지고 있는 메모리 용량은 다 다르기 때문에 편집 시 버벅임이나 용량이 걱정되신다면 FHD로 촬영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프레임 수는 일반적으로 24프레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프레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영상의 원리는 여러 장의 사진이 연속적으로 합쳐져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스톱모션 영상의 형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30프레임은 1초당 30장의 사진, 60프레임은 1초당 60장의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프레임 수가 높을수록 부드럽게 표현되는 거죠. 다만 생동감을 추구하는 영상이 아니라면 모션이 너무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것보다는 24프레임으로 설정 후 촬영하셔야 영화 같은 시네마틱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후 슬로우 모션의 영상 편집을 위해서는 60프레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는데요. 제 카메라 기준에서는 FHD 해상도를 선택해야 60프레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120프레임으로 설정하는데요. 이렇게 촬영해야 편집에서 속도를 느리게 조절해도 1초당 촬영된 사진 수가 많기 때문에 버벅거리거나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이어지겠죠. 다음, 매뉴얼 모드로 촬영하신다면 환경에 따라 설정이 다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설정 값을 알려드릴게요. 조리개는 최대한 개방해서 촬영하는데 제 렌즈 기준으로 최대 개방된 조리개 값은 f4입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대부분 설정한 프레임 수에 곱하기 2를 한 숫자로 세팅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24프레임으로 설정했다면 50분의 1초로, 30프레임이라면 60분의 1초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삼각대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장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흔들림이 많은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긴박함이나 불안정한 감정 심리 상태를 표현할 때 핸드헬드 기법으로 촬영되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삼각대를 사용하여 흔들림 없는 고정된 장면을 만들어내시는 게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다가 잠시 일시 정지를 했을 때 정지된 화면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좋지 않은 영상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정지했을 때의 화면이 정신없고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 알 수 없죠. 따라서 감성적인 브이로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장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 또한 손떨림이 느껴지는 영상도 참 많아요. 특히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매번 삼각대를 접었다 폈다 하기도 번거로워 손으로 들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도 최대한 겨드랑이는 붙이고 몸쪽으로 자세를 잡아 촬영하면 큰 흔들림은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핸드헬드로 촬영하더라도 하나의 분명한 피사체를 두고 촬영하면 미세한 흔들림으로 오히려 현장의 생동감이나 감정이 느껴지는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후 편집에서 흔들림 보정 기능을 적용시켜주면 훨씬 좋습니다. 삼각대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의 사물을 이용해서 기대어 놓거나 받쳐서 삼각대 역할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단순 카메라 무빙이 아닌 주변 사물 행동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안정된 장면을 촬영하는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룸투어 영상을 촬영할 때 목적이 없는 카메라 무빙으로 촬영하면 영상에 담고자 하는 의미와 공간의 아름다움이 제대로 담기지 않아 두서없는 영상이 되곤 합니다. 이럴 때는 공간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촬영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피사체를 중점적으로 고정된 장면으로 촬영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보기 편한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 대상도 배경도 움직임이 적은 장면에서는 영상에 지루함을 줄 수도 있는 단점이 있는데요. 움직임이 거의 없는 영상이 지속된다면 사진이랑 다를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을 만드는 방법을 활용해 만들어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을 촬영한다면 잎에 물방울이 또르르 흘러가게끔 하여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맥주 광고 영상을 촬영할 때도 활용했는데 맥주 캔에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 물방울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커튼이 바람에 살랑살랑 흩날리는 이 장면도 사실은 화면에 걸리지 않는 구도에서 열심히 커튼을 직접 흔들며 연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공간을 활용하는 장면들을 통해 더욱 집중도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간을 걸어간다거나 액자를 건다거나 물건을 내려놓으면서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는 움직이는 피사체에 집중하면 되는데요. 지나가는 기차를 촬영하거나 흩날리는 꽃잎을 촬영하면 되겠죠. 그렇게 주변 사물이나 행동으로 움직임을 만든 장면들을 이어붙이면 카메라 무빙이 없더라도 조금 더 흥미롭게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쁜 영상의 핵심인 구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춰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카메라 혹은 스마트폰 모두 설정에서 격자를 켜주시면 카메라 화면에 그리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바다의 수평선, 곱게 뻗은 나무, 공간의 벽 등 수직 수평을 잘 맞춰서 촬영하면 안정감 있는 장면을 만들 수 있어요. 또한 가장 기본적인 구도의 법칙 3분할법이 있는데요. 3분할 격자 표시에서 선과 선이 만나는 교차점에 피사체를 배치하고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이 구도는 영화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구도인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눈길을 끌고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사물에 교차점을 배치하면서 구도를 만들면 됩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 대칭이나 라인을 찾아 구도를 잡으면 좋아요. 하늘과 건물의 색감을 활용해 명확한 상하 대칭, 피사체 중앙 배치를 통해서도 좋은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상이 더 감성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넓은 화각으로 많은 것을 담기보다는 좁은 화각으로 피사체에 집중하여 담는 게 좋습니다. 또한 헤드룸, 미드룸 등의 화면 구성 기법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 여백의 공간을 주는 건데요. 인물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여백 공간을 더 준다거나 머리 위에 공간을 적당히 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화면이 답답해 보이지 않고 시청자들의 시선과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촬영 팁들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결국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안정감 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노력을 들일수록 좋은 영상이 나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만의 감성을 영상에 잘 녹여낸다면 누구나 좋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빛에 대한 이야기나 다양한 앵글로 촬영하는 내용과 같은 또 다른 팁들도 추후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